화면으로라도 작게 보여야지. 자, 주기율표. 이 세로줄이 같은 조, 그지? 1족, 2족, 13족이다. 알고 있니?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족 같은 것들, 세로줄로. 그지?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은 거야. 원자과 전자가 뭔지 알아? 원자과 전자는 화학결합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주는 전자고, 최외곽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의미해. 최외곽 전자랑 원자과 전자랑 뜻이 완전히 같은 거 아니야? 약간 의미가 다른 게 이 친구들 있잖아. 18쪽. 무슨 기체? 비활성 기체.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진 않은데 비활성 기체. 얘네들 18쪽. 무슨 기체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그지? 영국식으로는 귀족 기체라고 부른대. 노블가스. 지원자동이니까.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없지. 최각 전자는 2개, 8개인데 원자과 전자는 1개야. 화학적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나머지 1쪽부터 17쪽까지는 원자과 전자랑 최각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게 원자과 전자, 최각 전자. 안 중요해. 뭐 일부러 굳이 적을 필요 없어. 그냥 상식 수준이야. 상식 수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애들. 쟤네들 뭐야? 쟤네들과 나머지 금속과 비금속 알지?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구분하는 게 또 중요해. 왜냐하면 결합의 종류 2단원의 내용이긴 한데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어. 무슨 결합?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응? 알파벳이 좀 더 나아. 그지? 한글보다. 그지 않냐? 자, 비금속은 무슨 결합? 비금속은 공유결합. 알지? 아이씨, 귀찮다. 알파벳이 안 외워졌어. 코벌런트 본드라고 해. 근데 아무튼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금속결합과 이온결합. 그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있는데 우리말이야. 원자. 뭐 본격적인 화학이 들어간 게 아니야. 기초야 아직. 원자. 정의가 어떻게 돼? 원자의 정의가 중요할까?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몰라도 상관없다. 원자의 정의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단다. 근데 말이야, 너희들 원자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아? 알지? 상식이잖아. 원자 핵은 뭐로 돼 있어? 양성을 자와. 그지? 중성 자로 돼 있는 거 알아? 알지? 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자다라고 표현하려면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다르면 원자라고 표현하지 못해. 뭐라고 표현해? 이온이라고 표현해야 돼. 이름이 달라져. 아무튼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 더 작은 입자가 있는데 원자의 정의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래. 맞는 정의야? 옳은 정의야. 정의는 맞아. 왜? 전자로만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못 만들어. 양성자로만 못 만들어. 물질이 이루어지질 않아. 만들어지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원자의 정의가 뭐 그렇게 된다가 되는 거고, 그럼 원자들이 모여서 뭐가 돼? 분자가 된대. 얘네들은 원자이면서 분자야. 근데 웃기게도 비활성 기체는 원자이면서 분자고 H2, CO2, H2, O2 이런 애들은 분자야. 그치? 분자의 정의는 뭐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
정의는 틀리질 않아. 거기에 꼭 맞춰줘. 근데 말이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의를 암기해라가 아니라 규칙성이야. 명칭에 대한 규칙성. 너희들 이름에 너희들의 외모의 규칙성이 있질 않아. 그래서 이름을 못 외워. 근데 과학 용어는 규칙성이 있어. 뭐야? 자로 끝났지? 자로 끝났어. 뭐를 강조했어? 맨 마지막 글자가 입자야. 알갱이를. 알아들어?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는 자로 끝나. 보통은 그래. 보통. 근데 자로 끝나지 않으면서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는 이온이 있어. 이온이 있어. 얘는 한글로 번역이 안 됐어. 한자로. 번역이 안 됐어. 그래서 온으로 끝나는 거야. 양성자 영어로 뭐게? 프로톤. 중성자? 뉴트론. 일렉트론. 그지? 알아? 영어 단어 니들이 나보다 잘할걸? 영어 잘 못해. 아무튼 규칙성이 있어. 이렇게. 영어 이름이든 한자 이름이든 약간의 규칙성이 있어서 단어들이 나열이 되는데 우리는 원자, 분자 이게 중요해. 자, 1단원이 기초이면서 문제 푸는 걸 매우 어려워하거든. 방학 내내 나랑 같이 1단원을 연습한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을 1단원을 계속하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단원 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 근데 아직도 어려워해. 문제가 어렵거든. 근데 1단원은 기초라고 했잖아. 1단원은 기초야. 습관처럼 만들어야 돼. 습관이 되어야 해. 응? 오늘부터 벌써 습관이 되면 이상하긴 하네. 한두 달 지나면서 시험 대비할 때까지 습관이 돼야 돼. 1단원은. 그래야 이제 3단원도 연결되고 4단원도 연결되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까지도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쭉 기초거든. 마치 수학의 구구단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구구단 못하면 수학 못하지. 내가 지금 구구단 못해. 나 구구단 못해. 나 화학 선생이니까. 구구단 못해. 아무튼 그렇게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게 1단원인데 분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분자는 말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있질 않단다. 그리고 이제 철덩어리 걔는 분자가 있어? 없단다. 분자가 될 수 있는 녀석은 공유 결합 물질밖에 안 돼. 알아들어?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얘가 분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NaCl은 분자일까 아닐까? 분자가 아니야.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지. 분자가 안 돼. 알겠어? 금덩어리 있어. 분자야 아니야? 분자 아니야. 알겠어?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이면서 분자가 안 되는 녀석은 다이아몬드 같은 친구.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 놈 있고 몇 캐럿짜리 있고 이렇게 가루 같은 것도 있고 그지? 그렇게 덩어리져 있는 녀석들 있잖아. 걔네들은 분자가 안 돼.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하고 SiO2 들어봤지? 작년 이맘때 했을 거야. 통합과학 아닌가? 몰라? 처음 들어봐? 이산화규소, 석영, 규산형 광물 들어본 기억 없어? 있지? 통합과학 이산화규소, 석영 대표적으로 SiO2라는 화학식을 쓰면 석영을 의미해. 근데 석영은 말이야 규소랑 산소가 1대2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지 규소 원자 하나가 산소 원자 2개랑 결합되어 있질 않아. 그지? 규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4개씩 결합되어 있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산소 원자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석영도 분자가 안 돼. 그러니까 석영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 흑연 이렇게 탄소 덩어리 석영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유결합 물질이 분자야. 분자야.
그래서 그렇게 분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1단원에서 꽤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아들어? 오케이도키? 자, 프린트. 아마 이게 내가 집에서 칼라로 뽑았거든. 네. 두고 왔어. 두고 왔어. 다음 주에 줄게. 원래 이게 겨울방학 때 먼저 시작한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은 이제 이걸 교재로 만들어서 줬는데 1단원부터 4단원까지. 근데 너희들은 그거를 줘서 천천히 진도를 나가기엔, 그지? 내 마음이 급해. 니들은 마음 급해하지 마라. 내 마음이 급해서 이 책을 나눠주기보단 일단 완자 먼저 풀면서 시험 대비 교재로 같이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어렵다, 이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질문을 해주고, 너무 기본적인 거를 질문하는 것 같다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는 게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게 계속 물어보거든. 드라마 보면서 무슨 단어 나왔다, 저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엄청 짜증내. 그리고 나에겐 보강이 필요해요 싶으면 연락 주고 잡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내 계획은 말이야, 다음 주부터는 10시 반에 끝난다 생각하자. 싫어? 10시 반에 끝낼 건데 진도를 조금씩 얹어서 가게. 아이? 끝나고 남아서 질문해도 되고. 알겠어? 그리고 숙제는 되도록이면 오늘 낸 숙제를 오늘 해주고, 아니면 너무 피곤해 그러면 내일 해주고. 일주일 뒤에 금요일에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게 나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알겠어?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안 하고도 적당한 성적이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숙제 때문이었어요. 되돌아보면 그래.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교재 프린트,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 요걸 내가 수업을 하나, 니들이 책을 읽으나, 뭐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 넘어가자.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야. 화학과 우리 생활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중요하기는 해. 중요하기는 하다. 중요하기는 한데, 학교 시험 문제 나올 거야. 나올 건데, 그걸 내가 굳이 설명을 막 해줘야 너희들한테 입력이 훨씬 더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고. 이게 이해할 게 뭐 있어? 그냥 이렇대 라고 전달하는 것 뿐이야. 그치? 그래서 건너뛰자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원자량부터 시작이란다. 아이고야, 원자량부터 시작이야. 자, 원자량부터 시작인데, 원자라는 입자가 있어 라고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대략 3000년 전 사람인가 몇천 년 전 사람인가, 데모크리토스라고 있었다고. 뭐 아마 중학교 때 배우지 않니? 그지? 중학교 때 배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동시대에 너무 위대한 과학자를 만나는 바람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지? 그 사람이 원자 없고 물질은 4가지 원소로 돼 있어, 뭐 이렇게, 그지? 원자라는 입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뭐 이제 1800년대까지 넘어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금술이 깨지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기반한 연금술이 연금술 말도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 연금술을 깬 사람이 보일이야. 보일 법칙 들어봤지? 보일이라는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금술에 기반을 하게 만든 게 4원소 변환설이야. 4가지 원소가 서로 막 변해. 근데 보일이 보기에 내가 보기엔 원소가 5가지 이상 발견한 것 같은데 나는 4원소 아니야. 훨씬 넘쳐나. 해가지고 보일이 스스로를 자신은 회의적인 연금술사다. 연금술에 굉장히 회의적인 연금술사다라고 하면서 연금술이 파괴되는데 그 뒤에 이제 원자에 대해서 제안한 사람 누구야? 정리한 사람 돌턴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돌턴 들어봤지? 돌턴이 왕천재. 그 당시에 10살에 7살쯤 6살쯤에 배우기 시작해서 정규 교육을 안 받았어. 옆집에 있는 박사, 그 옛날에 박사가 많았겠냐? 굉장히 드물지. 박사가 너무 영특하니까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라고 해서 몇 년 가르치니까 얘 지식 수준이 이제 나랑 똑같아졌어. 그래가지고 손 놔. 10살쯤에 그래서 전 영국으로 소문이 퍼지고 12살에 다른 학교, 이렇게 다른 마을, 같은 마을에서 이렇게 오줌 싸고 막 그러는 거 다 봤는데 어떻게 선생을 모셔. 다른 마을에서 선생질 했대. 12살에 교장 선생을 했대. 교장 선생. 그래서 천재로 소문이 나. 근데 그렇게 천재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 원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원자라는 입자가 존재하고 원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하니까 원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과학자들이 내가 돌턴하고 비교가 될 수 있나? 돌턴이 맞겠지 해가지고 다 원자를 믿어. 그러다가 돌턴이 죽은 다음에 과학자들이 원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어떤 논문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다시 원자 있어야 이런 현상들이 모두 다 설명이 되는구나 해서 그 뒤로는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에 원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일단 원자라는 입자에 대한 그 생각을 되게 늦게 했어. 상당히, 그지?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늦게 했는데 원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봤겠어? 돌턴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돌턴이 다 대답을 해줬어. 거의 다. 어떻게 생겼어? 동그래. 얼마나 졸라 작아. 근데 왜 기체가 되면 왜 팽창해? 그건 말이야. 뭐 원자 주변에 무슨 영역이 생겨서 뭐 이따위로 개소리 하면서 설명을 다 해줬어. 그러다가 얼마나 무거워? 원자의 무게는 얼마네? 원자 한 개의 무게를 알려줘. 희한하게도 질량을 이 당시에 화학자들은 잘 안 썼어. 무게라고 썼어. 질량으로 생각하면 돼. 무게는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함께 연구해보자. 실험을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원자 한 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원자 한 개 안 보여. 엄청 작으니까. 그러니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직접 될 수는 없어. 이 당시에. 그래서 A라는 원자 덩어리를 막 뭉치고 A끼리만. B끼리만 막 뭉치고 질량을 잴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얘네들로 실험을 하는 거야. 얘랑 수소랑 반응을 시켜봐. 수소기체 모아서 수소기체가 1리터 반응할 때 얘가 5g이 반응해. 딱. 그리고 B는 수소기체 1리터에 얘가 7g이 반응을 해. 그럼 개수가 똑같아. 그리고 막 그 수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그 근거를 자신들의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근거를 담은 실험들로 얘 5g의 개수랑 B 7g의 개수랑 같다. C, D, E 뭐 원자들 있잖아. 몇 g이 얘네들 다 같아. 라고 정리를 해. 굉장히 많은 화학자들이
이런 실험들을 한단다. 그래서 야, 이 토기를 봐. 아니 그 합의를 봐. 이게 맞아. 같은 개수야. 7g이랑 5g이랑 같은 개수야. 라고 이제 돌턴의 허락도 받고 허가도 받고 맞네 하고 점검을 다 받은 뒤에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확인해? 몇 개인지 개수만 알면 되잖아. 그지? 야 5g이 몇 개인지 A의 개수만 세면 돼. 나머지 애들 그럼 다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같은 개수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래서 개수를 확인하려고 돌턴도 실험을 참고했어. 돌턴도 한 실험이야. 다 실험을 했더니 얘가 몇 개인지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편차가 너무 커. 어떤 놈은 3,000개다. 어떤 놈은 200억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크니까 걔를 평균 내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야 어떡하냐. 이게 너무 크다 싶어서 결과를 낸 게 그냥 비율로 정리하자. A 원자 한 개와 B 원자 한 개의 질량비는 몇 대면? 5대 7. 같은 개수잖아. 그럼 한 개의 질량비도 5대 7이겠지. 그지?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비율로만 정리를 하게 돼. 이게 전통의 시작이야. 전통의 시작이 야 개수를 세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비율로만 정리를 하자 해서 질량의 상대값 원자량은 원자 한 개 한 개의 질량 비율을 의미해. 알겠어? 각각의 원자들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기준값이 탄소 12를 12로 정했어. 누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탄소 12 탄소 얘는 원자 번호라고 하고 얘는 질량수라고 하거든.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게? 양성자수야. 양성자수고 질량수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랑 합한 거야. 자 거기에 탄소 10이 써있거든. 그지? 12탄소 거기에 12에다가 이렇게 해서 쓰자. 보여? 양성자수 중성자수 더한 거. 고문이지? 내 글씨 알아보기 힘들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게 질량수. 그리고 원자 번호는 뭐라고? 양성자수.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수헬리베 붕탄질산 외우고 있지? 걔네들이 원자 번호 순서로 가는 거야. 양성자수 순서대로. 알아들어? 돼? 그러면 양성자 6개랑 중성자 몇 개야? 6개 있는 거지? 전자는 몇 개 있어? 원자니까 6개야. 만약에 5개 있었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지? 7개 있었으면 이렇게 쓸 거고. 맞지? 응? 자, 아무튼 이렇게 질량수 12의 탄소를 12로 정했어. 이게 사람이 정한 거야. 그래서 쟤를 바꿀 수도 있어. 옛날에 바뀌었었어. 그래서 얘로 정하고 얘랑 다른 원자 사이에 상대적 질량값이야. 그래서 상대적 질량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위가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질 않아. 그래서 얘보다 2배 무거운 원자가 있어. 그럼 그 녀석의 원자량은 몇이야? 24겠지. 알아들어? 이게 한참 지나잖아. 한 시험 볼 때쯤에 이렇게 물어보는 녀석이 있어. 원자량은 원자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녀석이 있는데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 비율이야. 알겠어? 요거 헷갈리지 말자. 원자량은 원자 사이의 상대적 질량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값들은 수소 몇? 시계.
1이란다. 탄소가 12인데 얘가 정확하게 같지 않아. 비슷한 거야. 얘 질량수 안 썼잖아. 질량수 쓰고 안 쓰고가 약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그게 교육 과정에 없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할 수도 있어. 그럼 니들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들어야 돼. 그런 거 하면 알려줘야 돼. 시험 문제 그거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 어? 이게 너희들 교육 과정이 되게 애매한 게 선생님이야. 화학 원이었을 시절, 지금 수능 보는 화학 원이었을 시절엔 수능이 기준값이었어. 그래서 수능은 잘 안 벗어났어. 학교별로. 물론 조금씩 벗어나기도 했지만 니들 통합과학이 학교별로 난이도가 굉장히 심했지. 화학원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비슷했어. 근데 이 학교는 더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더 많이 나. 무슨 말인지 알아? 난이도 자체의 끝은 비슷했어. 수능의 기준이었죠. 근데 니들은 수능 안 보잖아. 하지만 아마 이제 관성에 굴러갔기 때문에 화학 원의 난이도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에 맞춰서 할 건데 아마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일단 얘네 둘의 의미가 다르지만 나는 설명을 안 할게.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그때는 이제 내가 그런 친구들만 모아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줄 테니까. 탄소의 원자량은 12, 질소의 원자량은 14, 산소의 원자량은 16. 요 네 개는 기본 베이스. 아마 완자를 숙지하다 보면 요거 네 개는 암기가 될 거야. 근데 말이야, 내가 그 옆에다가 플로린하고 황도 썼지. 그지? 얘네들은 수능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등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19와 32의 원자량을 가진단다. 얘네들은 나중에 좀 쓰도록 할까. 자, 그래서 한 개와 한 개,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비가 몇 대면 12대 16. 그지? 야, 원자량을 할 때 말이야, 너무 한 개에 집착하지 말자. 처음에 설명은 한 개로 했지만 N개의 질량비가 몇 대면 12대 16. 그지? 두 개도 12대 16일 거 아니야. 100개도 12대 16. 만개도 12대 16. 그지? 돼? 그러니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개수만 같으면 12대 16이야. 알아들어? 이렇게 해서 얘네들 질량비가 12대 16이면 개수가 어때? 반대로 같아. 만약에 질량비가 6대 16이면 개수는 1대 2가 되겠지. n개 대 2n개가 될 거야. 난 2분의 n인데 n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럼 니들 알아서 하고.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해서 원자량에서는 질량비가 14대 19가 돼. 그럼 질소와 플로린의 개수가 어때? 같아. 몇 개인지 나라 몰라. 한 개일 수도 있고 100만 개일 수도 있고. 알아들어? 그래서 n개로 잡는 거야. n은 뭐 특정한 값이 아니니까. 아니? 너무 한 개에 집착하지 말자. 한 개에 집착하면 나중에 함정이 낚인다. 그래서 그래. 알겠어?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도 14대 19지만 만 개와 만 개의 질량비도 14대 19야. 근데 막 어쩌다 보니까 질량비가 28대 19가 됐어. 개수가 몇 대면? 2대 1. 돼? 되는 거지? 질량비를 통해서 개수비를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알지? 질량과 개수비를 통해서 원자량비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저 얼그림 있지? 대표적인 예야.
알아들어? 대표적인 예로 저거를 그림을 그렸는데 X원자 1개의 질량하고 Y원자 12개의 질량하고 같대잖아. 그지? X와 Y의 원자력비는 몇 대 몇이야? 12대 1이요. 그럴 거 아니야. 수소와 탄소를 이렇게 모델로 잡은 거겠지. 그렇지 않아? 어? 돼? 그리고 X원자 4개랑 Z원자 3개랑 그럼 X와 Z의 원자력비는 몇 대 몇이야? 3대 4야. 그지? 4 곱하기 X의 원자량 이퀄 3 곱하기 Z의 원자량 이렇게 되잖아. 결국 간단한 비율이기 때문에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되면 같은 값이 되잖아. 그지?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알아들어? 되게 쉬워. 3대 4. 그지? 근데 X 대 Y는 12대 1이야. 그럼 얘를 12로 잡으면 얘는 16이네. 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렇지? Y가 1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원자량에서는 결국은 비율이야. 질량비와 개수비를 통해서 원자량비를 얻어내든지 원자량비 개수비를 통해서 질량비를 얻어내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했지? 기억이 안 나. 알지? 나머지 하나의 비율. 알아들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자량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 분자량이 재밌는 게 분자 하나의 질량으로 또 연결되는 걸 수 있거든. 그래서 분자 하나랑 탄소 원자랑 상대적 질량으로 정의해도 되고. 근데 말이야, 이게 내가 만약에 조립식 워낙에 인형처럼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팔다리가 조립식이다. 야, 너 표정을 그렇게 하면 내가 미안하잖아. 그런데 요령 저열밖에 없어. 근데 내 몸무게가 궁금해. 올라가면 망가질 거 아니야. 그잖아? 100kg인데. 실제 100kg야. 아무튼 100kg인데 요령 저열에 100kg 올라가면 망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 조금씩 이렇게 재서 더하면 내 몸무게 100kg 나오겠지. 돼? 그래서 분자량은 말이야, 분자 속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하면 돼. 그래서 H2, 가장 대표적으로 CH4 분자량 몇이야? 16. 겁나 잘 나와서 쓰는 거야. 얘는 16. NH3 분자량 몇이야? 17. H2O 분자량 몇이야? 18. 또 뭐하지? CO 분자량 몇이야? 28. 야, 얘 분자량 18이고 얘 분자량 28. 그지? 근데 말이야, 분자량 몇이야 했는데 얘 18 그러면 욕하는 거 같고 왠지. 그래서 18이요 그런 대답하지 마. 알겠어? 그러다 실수 나온다. 18이요 그러면 왠지 개수 말하는 거 같잖아. 그지? 분자량은 18, 28. 욕 같아도 그냥 불러. 알겠어? 착한 척 하지 마. 그러다가 망하는 놈들 봐서 그래. 경험적으로. 실제 있던 경험이야. 18이요, 28이요 하던 놈들이 원자량이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얘기 했다니까. 물 분자는 18개요. 이따위 소리 했다니까. 알아들어? 그래서 분자량 18, 28. 그리고 CO2 몇이야? 44. 제일 잘 나오는 녀석들을 일단 골라서 써봤어. 골라서 써봤다. 또 있나? 많아. 사실은. 지금 내 가치관이 좀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 화학 선생 시작할 때 과학 강사로 시작할 때의 가치관은 절대 5개념을 활용하지 않아. 뭐 그런 거였거든. 개인적으로. 야이씨 5개념을 가르치느니 내가 목을 메고 만다 뭐 이따위 개똥 같은 짓거리를 했는데 잠깐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었어. 너희들한테 유익해야지, 그지?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은 장땡이다 해서 분자를 외우게 할 거야. 지금 외우고 있단다. 너희들은 조만간 외우기 시작할 거야. 내가 암기 못한다 그랬지. 사람 이름 못 외운다 그랬잖아. 암기 못하는데 대학생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니까 나의 공부법을 찾긴 했는데 해 보니까 암기는 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외우게 할 거야. 다다음 주부터 분자를 연락했을 거야.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와 편법적인 풀이를 너희들은 동시에 해야 되겠지? 그러려고 점수 잘 받는 게 장땡이니까 약간의 편법을 알려줄 거야. 빨리 풀 수 있는 편법. 분자량을 외우면 그게 보여. 응? 자, 아무튼 제일 잘 나오는 거 몇 개? 진짜 잘 나오는 것들은 여기 다거든. 여기 있는 게 다 잘 나와. 이거 외우게 할 거야.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분자량도 뭐야? 상대적 질량이야. 돼? 얘 한 개랑 물 분자 한 개랑 질량비가 몇 대 몇? 2대 3도 되고 12대 18도 되고, 그지? 그러면 질량비가 탄소와 물 분자 질량비가 2대 3이야. 개수가 같아. 그지? 원자수랑 분자수가 같은 거야. 원자수가 같진 않아. 원자수는 1대 3이야. 그지? 이렇게 개수비, 질량비 돼? 요게 원자량, 분자량. 이해돼? 질량비를 통해서 개수비를 확인하고, 개수비와 원자량비를 통해서 질량비를 확인하고, 알아들어? 처음 들으니까 뭐 별거 없어 보이지? 근데 문제를 못 풀어. 골 때리는 건. 문제로 당면하면 문제를 잘 못 푼다는 거. 너무 짜증나게도. 응? 그리고 이제 얘 말고도 화학식량이라는 게 있거든? 잘 안 나오니까. 잘 안 나오니까. 대충 쓰고 말게. 분자가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 NaCl. NaCl 아니면 CaCO3. 지금 이온계란 물질만 일부러 썼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도 타는 CO 쓰면 다이아거든? 그잖아. 흑연도 C야. 요런 애들 원자량 합하잖아. 화학식량이야. 나트륨의 원자량 몇이게? 몰라도 되는데 23이란다. 염소는 35.5야. 그러면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몇이야? 더하면 58.5야. 알아들어? 답이 있어 없어? 없어야 해. 그래서 얘들아,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고 염소의 원자량이 35.5거든? 그러면 염화나트륨의 분자량 몇이야? 58.5. 맞아? 틀려.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면 틀려. 겁나 잘 낚인단다. 아이씨, 내 글씨를 이따위로 써서 말로만 정리한 게 됐네. 분자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틀려. 뭐라고 써야 돼? NaCl의 화학식량 58.5g이야. 끄덕거리면 안 돼. 그램 들어가도 틀려. 알아? 겁나 잘 낚여. 기본적인데도 심지어 나도 낚인 적이 있으니까. 아니 뭐 나는 시험 안 보니까 그지? 난 뭐 맞네 그러고 아니야, 잘 안 낚여. 문제 풀기 싫을 때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런 거지. 알아들어? 근데 학생들 진짜 잘 낚여 생각보다. CaCO3의 분자량은 100g이다. 틀려. 둘 다 틀린 거야. 분자량도 아닐 뿐더러 그램 들어가면 또 틀리는 거야. 물의 분자량은 18g이다. 틀려. 18이다야. 알아들어? 물 한 개의 질량은 18g이다. 맞아? 틀려. 한 개의 질량도 18g이 아니야. 알아들어? 왠지 내가 방금 한 말은
원자량 정리하다가 n개가 아닌 1개로 정리하는 친구들이 잘 틀리거든. 물 분자 1개의 질량이 18g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한참 지나서. 1개로 너무 제한하지 마. n개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개 쓰일 때 원자량비의 질량비를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1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알아들어? 얘기했어. 그럼 안 돼. 큰일 나. 나중에. 오케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 이렇게 결국은 상대적 질량의 기준 누구라고? 탄소 12를 몇으로? 12로 정하는 거야. 이게 정의란다. 요 정의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 중요해. 중요한데 얘가 문제로 자주 나오나? 간혹 가다가 활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지? 1단원은 개념과 정의가 별로 없단다. 몇 없어. 몇 없어. 그래서 거의 내용도 별로 없거든. 그냥 얘네들이 기초적인 단어일 뿐이야. 원자량이 뭔지, 분자량이 뭔지. 알아들어? 기준 누구라고? 탄소 12를 12로 정하는 거야. 오케이? 걔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질량값을 수치화로, 숫자로만 표현한 게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알겠냐? 알겠냐? 자, 요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안 적었어? 적었구나. 안 적은 줄. 자, 넘겨보자.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에 몰이라는 단어가 나와. 얘들아, 작년 이맘때 3월 초에 몰 들어봤지? 통합과 아니니? 몰 들어보지 않았어? 몰? 기본 단위 무슨 단위 뭐 있지 않아? 유도 단위 뭔지 모르겠다. 있지 않아? 그지? 기본 단위에 뭐 질량 단위, 거리, 시간, 그리고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몰이래잖아. 들어본 기억 있어? 기억? 들어본 기억 있지? 요 몰. 자, 몰은 말이야. 내가 처음에 원자, 분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온. 얘네들이 뭐야?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이야. 이 몰은 말이야. 방금 전에 얘기한 그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 겁나 작은 입자들, 때 양을 나타내는 묶음 단위, 양을 나타내는 묶음 단위 요 따위로 나와 있는데 요 표현을 되게 싫어해. 정석적인 표현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 단위야. 가 되겠지만 질량하고 부피 있잖아. 얘네들이 시작이 뭐야?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걸로 시작해. 질량 누가 정의했어? 최초로 정의한 사람. 처음 만들어낸 사람. 질량이라는 단어. 이게 한자어로 말고 영어로 매스지? 매스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 누구야? 누구게? 뉴턴이야. 아이작 뉴턴. 그럼 아이작 뉴턴이 무슨 책 썼어? 프린키피아. 그지? 프린키피아 속에 질량을 정의했단 말이야. 무게는 이게 중력 때문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게 힘이야. 결국은 힘이었어. 그러니까 이 무게, 힘에 그지? MA를 만들면서 질량을 정의했단 말이야. 그럼 그 뉴턴이 정의한 질량 M은 뭐야?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정의했을 때. Unit quantity of matter 라고 정의했다고. 그럼 뭐야? 그래서 내가 물질의 양이라고 표현하는 걸 되게 싫어해.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데 질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몰수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몰에 대한 얘기를 난 몰수라고 표현할 거야. 물질의 양이라는 단어 대신에 몰수라고 표현할 거야. 내가 볼 땐 말이야. 교육과정에서 몰을 하면서 물질의 양 이렇게 표현한 건 엿먹어라. 고딩들 엿먹어봐라. 라는
교재 편찬 이 개새끼들. 내가 볼 땐 그래. 내 생각엔 그래. 난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 나 혼자 했거든.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쳐. 나 화공과 가야지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학은 공부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너무 못 가르쳐서 나 혼자 공부하는데 그때는 물질의 양이라고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지난 화학이 어렵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쯤부터 물질의 양이라고 계속 쓰더라고. 그래서 난 그 표현을 싫어해.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알았어? 난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 쓰면 내가 쓰면 무게, 부피, 몰수야. 알겠어? 몰은 물질 입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몰은 입자가 나 입자. 알갱이. 그지? 화학에서는 알갱이 위주로 다뤄. 그래서 알갱이를 다루기 때문에 뭐를 나타내는? 알갱이 개수를 나타내는 묶음 단위라고 보면 돼. 알겠어? 알갱이 개수를 나타내는 묶음 단위야. 마치 가장 비근한 얘가 한 다스, 두 다스. 다스 알지? 다스? 더즌? 연필 몇 자루? 12자루. 연필 12자루를 한 다스라고 해. 야, 내가 연필 공장 해봤더니 100다스 만드는 게 1도 아니야. 그럼 몇 자루야? 1200자루. 그지? 1200자루라고 이렇게 늘려 쓰기보단 100다스라고 줄여 쓰는 걸 더 편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묶음 단위로. 알아들어? 그리고 계란 한 판 몇 알? 아는 사람? 여기 경기 도민 아니야? 전부 다? 나 서울 시민인데도 30알이래. 30알. 6알씩 5줄. 아니면 5알씩 6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란 한 판이 정사각형이 아니야. 직사각형이라 이렇게 묶으면 어긋나. 그렇단다. 그래서 입자의 특정 개수 묶음을 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몰은 개수야. 알았어? 개수.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보다 난 개수야. 개수 묶음이야. 알겠어? 헷갈리지 않는 게 나야, 나는. 니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표현할 때 물질의 양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개수라고 생각해. 알겠어? 얘가 1몰의 정의가, 그래서 1몰, 몰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묶음 단위, 개수에 대한 묶음 단위야. 한 다스에 가장 가까워. 알았어? 내가 고등학교 때 혼자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 아, 다스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틀리질 않아. 알겠어? 개념 자체가 다스랑 같거든. 응? 특정 개수를 한 다스, 두 다스 하듯이 1몰, 2몰 잡아간 거야. 알겠어? 근데 1몰의 정의가 연동돼. 원자량의 기준하고 연동돼. 연동돼. 만약에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잖아? 1몰의 기준도 바뀌어. 시작점이. 알아들어?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이 탄소 12를 12로 정했잖아. 그럼 1몰은 탄소 12를 정확하게 12g 모아. 정확한 12g. 12.0000000000g. 무한대까지 0을 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12g. 알아들어? 정확한 12g. 속에 요만큼 모았어, 탄소를.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탄소 원자의 양이라는 표현 싫어해. 내가 교재에다가 양이라고 썼지.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이 새끼 개무식하네 그럴까봐. 눈치 본 거야. 눈치 본 거야. 타이핑하면서 얼마나 개수라고 치고 싶었는지 알아? 알았어? 수야, 수. 개수 묶음이야. 그럼 이 개수는 셌겠어? 셌다기보단 이게 1910년, 20년 요쯤에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잴 수 있는 기구가 생겨.
기계가 만들어져.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정확하게 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개수는 나누면 돼. 그지? 12g 나누기 한 개의 질량 하면 개수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개수를 계산했겠지. 하나하나 세면 못 세.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개수를 셌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되더래. 원래는 6.02 이렇게 소수점 뒤로 겁내 많단다. 지금도 계산 중이래. 왜 지금도 계산해? 병신같이. 1912년, 20년에도 이미 했는데 지금 100년 넘어서까지 계속 계산해. 왜? 기계가 좋아졌어. 소수점 뒤가 자꾸 바뀌는 거야. 자꾸 한 자리씩 늘어나는 거야. 기계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자꾸 갱신해야 돼. 그래서 계산 더럽게 하고 있대. 근데 지금 몰라.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읽었던 책에 써 있었던 내용이야. 요즘에 내가 책을 안 읽어. 지금 판타르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잘 안 읽게 돼. 유튜브 때문에. 진짜. 책 많이 읽었는데 유튜브 보느라 책을 안 읽게 돼. 자, 아무튼 돼? 그리고 말이야, 요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1몰을 나타내는 입자의 개수 를 나타내는 숫자, 개를 뺀 요 숫자만 나타내는 상수가 있거든. 상수가 물리학에서 엄청 중요한 상수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고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이렇게 표기해준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겁내 중요한 상수랍니다. 얘 빼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는 원자력의 기준이 바뀌잖아? 바뀌어. 만약에 어떤 변태가 나타나서 과학계에 엄청 큰 역량, 과학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새끼가 나타나서 야, 오늘부터 원자력의 기준은 탄소 11을 24로 정할 거야. 16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얘 16g 속의 원자수가 아보가드로 수가 돼. 알아들어? 그런 변태는 없겠지만, 오케이? 원자력의 기준을 바꾸면 1몰의 개수, 아보가드로 수도 바뀐다. 알아들어? 그럼 원자력의 기준이 바뀌면 원자력도 바뀌겠지? 숫자가 바뀔 거야. 12에서 16으로 바뀌면 얘는 몇이냐? 몰라. 계산은 너희들의 영역이니까. 난 화학선생, 수학선생이 아니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1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얘들아, 탄소를 12g 모으면 1몰이지. 돼? 그러면 산소는 몇 g 모으면 1몰이야? 산소 12대 16이잖아. 그치? 12대 16으로 모으면 개수가 똑같다니까? 그럼 산소 원자는 16g 모으면 1몰이야. 돼? 그리고 물 분자는 몇 g 모으면 1몰이야? 12대 18이잖아. 그치? 물 분자는 18g 모으면 1몰이야. 자, 이산화탄소 분자는 몇 g 모으면 1몰이야? 44g 모으면 1몰이야. 돼? 알아들어? 이해돼? 1몰의 질량들은 각각의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에 그래프 치면 1몰의 질량들이야. 이 안에는 몇 개의 분자들이 있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분자들이 있는 거야. 아니? 알아들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 수업하다가 상당히 커피를 잘 마시는데 생각보다 이제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서 목이 긁히지 않는 줄 아는데 막 말하다 보면 막 이렇게 성대가 좀 긁히나 봐. 약간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해서 계속 쳐마셔.
처음 아시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요 옆으로 커피 살짝 흘린 거 봤냐? 겁나 섹시했지. 근데 이 살짝 흘린 거 커피가 순수한 물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슬쩍 흘려서 탁 섹시하게 닦았어. 그래서 이 물을 질량을 쟀더니 3g이야. 몇 몰? 6분의 1몰이지. 18g이 1몰이니까 3g 속의 분자는 6분의 1에 해당하겠지. 돼? 돼? 그리고 이제 섹시함을 버리고 꿀떡꿀떡꿀떡 쳐먹었더니 36g을 쳐먹었어. 몇 몰이야? 2몰 쳐먹은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배고파서 드럼통을 막, 좀 드럼통은 좀 그렇다 그지? 짐승 같아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막 꿀떡꿀떡꿀떡 쳐먹어서 1000g을 먹었어. 우와, 겁내 많이 먹는데? 별로 안 먹는가? 1리터밖에 안 되나? 1리터 많은 건가? 아무튼 1000g을 먹었어. 몇 몰이야? 18분의 1000몰이야. 돼? 1몰이 18g이잖아. 그지? 18g씩 몇 묶음인지를 보는 거야. 그지? 그래야 몰로 전환이 되는 거지. 알아들어? 그리고 말이야, 1몰의 질량들은 이렇게 분자량에 그램 붙이는 거고,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몰 질량이라고 쓰거든?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써. 1몰의 질량, 두 단어로 돼 있지. 1몰의 질량, 그지? 근데 이게 과학에서 그렇게 두 단어로 떨어져 있는 표현을 좋아해, 안 좋아해? 너희들 물체의 빠르기, 두 글자로? 속력? 그치? 이렇게 줄이는 걸 더 좋아해. 그래서 1몰의 질량보다 몰 질량을 좀 더 선호해. 근데 몰 질량은 말이야, 분자량, 원자량 이랑 같은 숫자를 가져. 1몰의 질량도 숫자는 똑같지. 그리고 뒤에 그램 붙이지. 돼? 원자량, 분자량엔 단위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숫자만 붙어. 차이가 이거야. 단위가 붙고, 근데 1몰의 질량이니까 그냥 그램만 붙어. 몰 질량은 원자량이랑 분자량이랑 숫자랑 똑같이 써져. 화학식량은 별로 안 쓰니까. 근데 단위가 겁내 중에 그램 퍼 몰 이렇게 쓴단다. 몰 질량의 단위는 그램 퍼 몰 이렇게 써야지 몰 질량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의 몰 질량은 18이야. 그럼 틀리는 거야. 물의 몰 질량은 18g 퍼 몰이야. 그래야 맞아. 물의 분자량은 18g이야. 틀리는 거야. 18이야 그냥. 알겠어? 용어 잘 써야 돼. 낚시질 한단 말이야. 일단은 안 그래도 계산도 어려운데, 계산하는 문제도 지랄인데 낚시질도 열나 잘해. 알아들어? 분자량에 그래 붙이면 그건 분자량이 아니야. 알겠어? 분자량에 그래 붙으면 1몰의 질량이야. 몰 질량도 아니야. 1몰의 질량이야. 몰 질량은 뭐야? 그램 퍼 몰 붙는 거야.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 몇이야? 44 그램 퍼 몰이야. 메테인의 몰 질량. 메테인. 좀 재수없지. 메테인 그러니까. 야, 메테인 요거 TH라다. 완전 원주민 발음 쩐다, 그지? 끄덕거리고 지랄. 메테인이란다, 메테인. CH4 분자량 몇이야? 16. 몰 질량은 16g per 몰. 아는 거야? 알아들어? 자, 그러면 메테인을 가스레인지 불을 타다다다닥 켜가지고 메테인이 4g이 연소됐대. 몇 몰이야? 몇 몰? 야, 분자를 까먹었냐 방금? 메테인 몰 질량 몇이라고? 16g per 몰이라고. 그럼 16g이 1몰이라고. 4g은 4분의 1 몰이라고. 요렇게
어떤 물질의 질량을 알면 그 물질의 분자량을 확인해서 몰수를 계산하는 게 습관처럼 연결돼야 된다고. 알아들어? 너희들 산수 계산, 수학 계산할 때 구구단은 뭐 공식 쓰니? 안 쓰지. 나 옛날에 나는 정말 구구단을 지금도 잘 못 외우지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고생을 했어. 구구단 초등학교 국민학교 좀 때 2학년 때 너무 고생을 했어. 못 외웠어. 암기를 잘 못하니까. 남들은 다 1은 2, 2, 2, 4 뭐 이걸 잘하는데 나는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게? 2, 2는 2 더하기 2. 2, 3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요 원리를 그러고 이제 떠올리면서 시작을 했어. 그런 의미를 갖는 건 맞잖아. 곱셈이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지금은 얼추 이렇게 구구단 대충 외워서 되는 편이지만, 아직 난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구구단 게임을 엄청 못해. 다른 게임들은 꽤 하는데, 그냥 원초적으로, 으악! 뭐, 쇼크, 뭐, 디비, 이런 거 꽤 잘하는데, 구구단 게임입니다. 구구단 왜 하는 순간 몸이 굳어. 못해. 습관처럼 돼야 돼. 너희들은 잘하잖아. 그치? 난 몰수 계산 잘해. 습관이 돼 있거든. 습관이 돼 있거든. 알아들어? 습관이 돼야 돼. 얘는 특별한 공식이 아니야. 습관이야. 한 덩어리로 잡는 거야. 이게 몇 덩어리가 있느냐, 질량 관계로. 알아들어? 그러면 결국은 N은 이제 몰수야.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은 난 수업 시간에 안 할 거야. 문제 읽을 때 물질의 양은 하고 써도 읽고 나서 몰수 몇이야 배울 거야. 알겠어? 야, 너 벌써 지루해? 시계 보고 그래. 내가 눈치 보게 되잖아. 지루한가 봐. 아무튼 몰수 어떻게? 아까 내가 물 꿀떡꿀떡 마셔서 몇 그램 먹을까? 48g 먹었어. 몇 몰? 맞나? 아니네. 몰라. 몇 몰이야 그러면? 혹시라도 계산돼? 18분의 48. 어렵다. 자, 니들이 알아서 계산해보고. 그래서 몰수는 질량. 화학에서 희한하게 질량이 W다. 물리학에서는 M이지. 화학에서는 계속 웨이트 써서 질량이 W야. 그리고 분자량, 몰리큘러 웨이트 해서 라지엠을 쓰는데 아마 완자에 라지엠이 써있을 거야. 나는 필기로 MW를 쓸게. 몰리큘러 웨이트 해가지고 분자량을 이렇게 한자로 쓰거든. 영어로 쓰거든. 옛날부터 머리야. 고딩 때부터. 고딩 때부터의 머리라서 이렇게 쓸게. 원래 고쳐서 보긴 했는데 싫어. 나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 개인적으로. 알겠어? 자, 얘는 뭐라고? 분자량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정석적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몰질량으로 쓰는 게 정석에 가까워. 몰질량은 뭐가 있어? 단위가 존재하잖아. 야, 이거 공식 같지? 공식이잖아. 수학 공식하고 과학에서 쓰는 공식하고 내가 대학 가서 느낀 건 과학에서 쓰는 공식과 수학 공식의 차이는 단위의 유무야. 단위까지 통일돼야 되는 게 과학 공식이고 단위 없이 그냥 계산 연산의 숫자만 연산으로만 전개되는 게 수학 공식이야. 내 생각엔 그래. 공부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분자량은 원래 단위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 몰질량을 정석적이라고 표현한 게 그거야. 아무래도 이제 공대 출신이잖아. 공돌이. 이렇게 막 나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난 잘 몰랐었는데 화공과에 대한 부심이 좀 있나 봐. 있는 것 같아. 근데 좋은 거 맞는 것 같아. 화학공학과가 좋아.
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화학공학과 가면 제일 좋아. 넓게 배우거든. 넓게. 아마 공대 중에서 제일 넓게 배우는 거야. 깊이는 얕지만 깊이는 얕지만 제일 분야가 넓어. 적용 분야가 제일 넓어. 아무튼 공돌이 출신들은 단위에 약간 예민해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 학원 강사하면서 단위를 빼버려서 그러지. 정석대로 하면 막 단위 엄청 지랄할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점수만 잘 받으면 돼. 알아들어? 정석대로 하면 몰 질량이겠지만 분자량분의 질량해도 돼. 알겠어? 분자량분의 질량해도 돼. 자, 이렇게 해서 몰수를 계산하는 게 야, 물을 180g이나 먹었어. 몇 몰? 10몰. 이렇게 질량을 들으면 분자량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몰수 계산하는 게 습관처럼 이어지는 게 좋아. 화학 내에서뿐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 그 다음 뭐지?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과정들이 있잖아. 그지? 그렇게 쭉 연결되더라도 몰수는 기초야. 이게 기초야. 실제로 기초. 습관처럼 만들어야 돼. 얘는 습관이 되는 거야. 알겠어? 야, 이산화탄소가 11g 있어. 몇 몰이야? 그럼 분자량을 떠올려야 되겠지. 4분의 1몰. 분자량이 44니까 44g이 1몰이니까 11g은 44g이 4분의 1이네. 그러면 4분의 1. 돼? 1몰이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알아듣지? 알아듣는 거지? 거의 영역적으로 보면 수학적인 영역으로 보면 초딩과정 아니야. 나눗셈. 그치? 몇 목급이 나오나 이거잖아. 알아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정리되는 게 습관처럼 이어져야 되고, 이걸로만 하겠어? 야, 나는 물을 3몰 먹었어. 몇 g이야? 라고 물어보면 3몰 먹었어. 1몰이 18g이잖아. 그치? 몰수 곱하기 1몰의 질량 해주면 질량이 돼. 알아들어? 그치? 야, 나 5몰 먹었어. 그러면 18묶음을 5개를 먹었어. 가 되는 거니까. 돼? 이렇게 해서 질량 계산도 아주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돼. 나 이산화탄소를 3몰 내뱉었어. 어렵다. 100g이 넘는다. 나 못하겠죠. 몇 g이야? 132g인가? 해냈어. 돼? 나 계산 못하는다. 사람 이름만 못하는 게 아니야. 계산 못해. 이거 뻥이 아니야. 돼? 그리고 이제 또 뭐 있겠어? 나머지. 야, 내가 말이야. 여기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는데 얘 20g이 0.3g이야. 못하겠는데? 안 나와. 얘 화학식량이 어떻게 돼? 뭐 분자량이 몇이야? 그지? 원래는 말이야 0.3몰이 나 표현을 잘못했구나. 20g이 0.3g이야 그랬지. 0.3몰이야 해야 되는데 괜찮아. 뭐 치매 올 건가 봐. 20g이야 뭐 이렇게 가져가면 결국은 1몰에 못하겠는데? 돼? 계산 안 돼? 난 뭐 어쨌든 니들은 되겠지. 3분의 2배. 그지? 얘 분자량은 3분의 200이야 라고 표현하면 돼? 그러니까 얘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요렇게 뭐 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네들 건드리는 게 습관처럼 다다다닥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게 1단원의 내용이야. 알아들어? 오케이?
되겠냐? 그리고 말이야, 메세인 1몰이 있대. 1몰이 있대. 그러면 메세인 분자 1몰 속에 있는 수소 원자수는 몇 몰? 4몰이겠지? CH4니까. 근데 이걸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규남이 5개가 있어. 팔 몇 개야? 10개요. 해야지. 이거 의수 아니야. 알아? 이렇게 재미없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튼 되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만약에 야 물이 H2O 물이 몇 그램 할까? 9g 있어. 산소 혼자 몇 몰? 산소 혼자 몇 몰? 물 분자 9g 있대. 몇 몰이야? 일단 분자의 몰수부터 해야지.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야. 0.5몰. 근데 0.5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2분의 1을 좋아해. 개인적으로. 학교에 가면 0.5라고 써. 알았어? 소수 점 쓰면 헷갈려. 이렇게 막. 그래 머리털 더 빠진단 말이야. 소중한데. 알았어? 겁나 비싼 머리털이야. 이걸 간직하려고 얼마나. 그지? 모르는구나. 니들은 아직 어린 것들. 아직 머리털의 소중함을 몰라. 2분의 1몰이야. 수소 혼자 몇 몰 있어? 1몰 있겠지? 그잖아? 분자 2분의 1몰 속에 수소 혼자 1몰 있을 거야. 분자 한 개당 수소 혼자를 2개를 간직하고 있으니까. 알아들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잘 납득을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자꾸 와서 같이 연습하지 뭐. 혼자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럼 내가 막 푸는 거 보여주잖아. 그럼 쉬워 보여. 하잖아. 그럼 또 못해. 그럼 또 와서 같이 막 하잖아. 그럼 쉬워 보여. 뭐 이렇게 자꾸 와서 내가 하는 방법을 흉내내더라고. 알아들어? 내가 말이야 가치관이 변했다 그랬잖아. 가치관이 변해서 옛날에 이제 옛날에도 저기 인터넷으로 다른 일타 강사들 영상들이 돌았는데 그거 보면서 겁나 욕했단 말이야. 이런 5개념을 막 싫어서 가르치면 어떻게 그러면서 막 개욕하고 막 그러다가 고등학교 내신 과정으로 오고 나서 가치관에 혼란이 왔었다고. 정석대로 가르치면 뭐 전교 1등 하던 것들도 못 알아듣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잘 5개념 없이 잘 가르치나 막 고민하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점수 높은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1타 강사들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은가 막 그러면서 막 보다가 그렇게 가치관을 바꿨는데도 1타 강사들이 수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원자량에서 뭘로 전개되는 이 논리적 전개 과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외우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논리 전개를 가진 사람이 고석용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논리성을 같게 가진 사람이. 근데 아무튼 그 사람 수업하는데 욕을 못 하겠더라고. 논리 전개가 비슷해서. 근데 욕은 나오더라. 더럽게 재미없네. 엄청 재미없게 가르치네.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거. 나는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1타 강사들 수업 다 들으면서 개욕했다니까. 이런 개새끼들, 소새끼들 막 그러면서 뭐 이따위로 가르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업 자체는 궁합이 잘 맞아야 돼. 내 생각엔 그래. 궁합이 잘 맞아야 돼. 저 새끼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아, 저 새끼가 하는 얘기가 뭐 좀 뭔 말인지 대충 알겠어. 그럼 좀 적당히 맞는 거고 그럼 자꾸 물어보면서 맞춰갈 수도 있겠고 무슨 의미인지. 뭐 그런데 내가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문제를 유독 잘 풀어 내가. 그렇더라고. 아, 나보다 잘 푸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는데 답은 잘 못 맞춰. 느낌 오지? 계산을 못해. 답은 보이는데 산수 계산을 못해. 뭔 말인지 알아? 비율 관계는 잘 맞춰. 그래서 문제 잘 푸니까 문제를 못 풀겠으면 와서 같이 풀자. 내가 푸는 거 보면서 자꾸 흉내내다 보면 나처럼 풀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 연락처 다시 했지? 8449, 8440이다. 8443 아니다. 그래서 자꾸 연락을 해. 카톡으로 연락을 주면 니들한테 이렇게 방학 때 미리 시작했던 친구들한테 질문 받을 때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문자로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제풀이를 해주는데 그때는 이제 요령, 문제 푸는 요령을 안 알려주고 정석대로 먼저 그 습관을 들이자 해서 정석대로만 가르쳐서 문제를 푸는데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을 피우면 훨씬 더 편해서 문제 푸는 요령대로 막 써서 보냈다? 보내지 않고 딱 봤는데 내가 이 방법을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싶어서 못 보냈어.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야 보내지 마. 직접 찾아와 그랬다가 탭을 샀어. 영상으로 풀이 과정 해주려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시간이 안 맞으면 되도록이면 찾아오는 게 좋아. 탭으로 이렇게 풀이 해주잖아. 겁나 뻘쭘해.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영상 탁 이렇게 문제 띄워놓고 자 얘들아 이거 보자. 그럼 나 혼자 겁나 뻘쭘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와서 같이 하는 게 난 더 좋고. 그렇단다. 어? 질문 좀 해. 자, 아직도 몰에서 우린 벗어나지 못한 거야. 논리적 흐름은 원자량에서 시작인 거야. 원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질량값, 그리고 분자량으로 가면 그 원자 기준으로 한 분자와 원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질량값. 얘들아, H2O랑 CH4랑 18대 16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같은 개수에서의 질량비가 18대 16이라는 얘기야. 같은 얘기야. 알아들어? 확장돼서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 H2O 18g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물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얘네들 분자량에 그램 폼을 붙이면 몰 질량이 되는 거야. 몰수 계산은 몰 질량분의 질량인 거야. 이러한 논리적 흐름으로 쭉 연결되는 게 이어져야 해. 그리고 문제 푸는데도 활용되어야 돼. 그리고 이제 헬륨이 있어. 헬륨 기체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어.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재기가 쉬워 어려워? 좀 까다롭긴 해도 헬륨보단 낫겠지. 헬륨은 둥둥 뜨잖아. 그지? 둥둥 뜰 거 아니야. 공기 중에서 재면. 진공에서 재면 모를까? 그지?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기체 법칙이 있단다. 아까 아보가드로수 있지? 아보가드로수의 그 아보가드로야. 똑같은 사람. 이탈리아 화학자. 이 사람이 돌턴 추종자였어. 돌턴이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우리 돌턴 역시 훌륭해. 그리고 이제 지가 보니까 이게 분자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우리 돌턴 선생님의 이런 이론들이 더 완벽해지겠는데 해서 써서 편지로 보냈더니 돌턴이 씹었어. 이 새끼는 뭐야?
틀린 거 같은데. 그랬다가 야 돌턴이 너 틀렸대. 그래가지고 끝까지 인정 못 받아. 죽을 때까지.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안타깝지. 그래 돌턴도 죽고 아보가드로도 죽고 해서 아보가드로의 제자가 너무 억울한데 우리 선생님 맞는데 싶어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확인받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 제자가 엄청 착하지. 아보가드로 선생님 이름 따서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했으니까. 그지?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 법칙이다. 기체에만 적용해. 그리고 말이야 아보가드로 법칙 이렇게 한글로 쓰면 좀 안 이쁘지? 내가 한글보다 영어 알파벳이 좀 더 이뻐서 앞으로 이렇게 쓰면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알겠니? 저 아보가드로 법칙 이렇게 7글자 쓰느니 알파벳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해서 저렇게 쓰면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알겠어?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에만 적용하는 거야. 액체에다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니? 니들 기체 법칙 배운 적 있는 거 알아? 중2 때? 아까 얘기했던 보일 법칙. 그지? 그리고 또 샤를 법칙 들어본 적 있어? 처음 들어봐? 들어봤어? 들어봤지? 샤를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팽창하는 거야. 그지? 샤를의 취미가 열기구 타는 거야. 미친놈이야. 성층권까지 갔대. 기네스북에도 올랐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죽을 뻔했어. 성층권까지도 갔대. 그거 하다가 이제 근데 보일이 샤르보다 100살 많아. 99년 먼저 태어났다. 보니까 연도. 아무튼 보일은 이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준다 라는 거잖아. 그지? 주사기 이렇게 꾹 누르면 줄어들잖아.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을 얘기할 때 압력을 작용시키면 부피가 줄어.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 이거의 조건이 붙지 앞에. 알아? 보일 법칙의 조건은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 법칙의 조건은 압력이 일정할 때. 라는 조건이 붙는다. 기체 법칙은 앞에 대체로 조건이 붙어.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도 앞에 조건이 붙는데 있어 보이게 템퍼러처, 프레셔, 콘스탄트 있어 보이지. 온도, 압력, 일정한 콘스탄트인데 점 멋지지? 안 멋지냐? 골뱅이는 뭐야? at 일정할 때 at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요거 써먹어. 아마 물리의 연력학 PV나 NRT 할 때도 써먹어야 될 써먹을 수 있고 물질과 에너지 1단원이 PV나 NRT가 나온단다. 그거에서 기체 법칙들 여러 가지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 압력이 둘 다 일정해야 돼. 아보가드로 법칙에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들은 기체 종류에 관계하지 않아. 상관하지 않아. 보일도 그렇고 샤를도 그렇고 기체 종류를 따지지 않아. 기체 종류를 따지지 않고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그래서 얘들아 수소기체 1리터 속에 N개가 있잖아. 온도 압력이 같은 상황이면 CO2 1리터 속에 몇 개 있어? N개가 있어. C3H8 얘 이름 뭐야? 프로페인은 얘는 3리터 모았어. 몇 개 있어? 400개 있겠지. 1리터씩 3개 쓰니까 돼? 맞아? 그러겠지? 같은 부피의 분자수가 똑같아.
위치가 커 보이잖아. 얘에 비해서 한참 큰데 이게 맞아? 싶겠지만 맞아. 맞아. 너희들 여기 엘리베이터 있잖아. 요 조그만한 엘리베이터. 학원에 엘리베이터 있지. 거기에 나 같은 놈만 들어가면 한 5명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가지. 복근이 발달했으니까. 그지? 복근이 이렇게 동그라니 귀엽잖아. 그지? 아니야? 나 같은 놈은 이렇게 한 5명 들어가면 꽉 찰 테지만 너 이름 뭐야? 엥? 홍은지. 쏘리 외울게. 아니 못 외워. 한 2달 걸리더라고. 아니 진짜 매년 2달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 그 방학 때부터 했던 친구들 이제 외우기 시작했다고. 외워지기 시작했어. 진짜 2달 걸려. 근데 질문하러 자주 오는 친구를 먼저 외우게 돼. 그렇더라고. 은지 같은 친구 굉장히 날씬하잖아. 뼈다귀밖에 없어. 아닌가? 미안해. 은지 같은 친구가 엘리베이터에 탔다고 쳐봐. 꽉 차게 차면 10명은 타겠지. 왜? 나처럼 복근이 발달하지 않았잖아. 그지? 요렇게 들어간 건 기체가 아니야. 액체나 고체야. 기체는 이게 나 같은 사람 100명하고 은지 같은 사람 100명이 한반도에 있는 거야. 그럼 만나겠냐고. 한반도에 골고루 흩어져 있어. 맞나? 안 만나지. 그러니까 요 정도 얇기랑 요 정도 두께가 다르게 같은 개수가 한반도에 퍼져 있는 거야. 그럼 평균 거리는 비슷하겠지. 그지? 크기가 달라. 알아들어? 기체는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 이게 증명이 됐어 이미. 증명이 됐다고. 너 왜 딴짓해? 이게 아까 시계 보더니 확 그냥 너 거기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침 뱉는다. 농담이다. 자, 3행계. 그치? 야, 그럼 뭐 할까? 이 암모니아 냄새 맡아봤어? 죽어 아주. 코 뻥 뚫려. 얘 10리터 먹자. 몇 행계? 10행계. 되니? 그러면 뭐야 결국은? 부피가 개수비지? 아보가드로 법칙의 기본 규칙은 기체 온도압력 일정할 땐 기체 부피비가 무슨 비? 분자수비랑 분자의 몰수비랑 일치한다는 거야. 내가 적어놨지? 별표 쳐. 별표 쳐. 적어놨지? 중요해놓고선 아마 부피비는 무슨 비? 분자수비, 몰수비. 알아들어? 그리고 말이야. 이산화탄소가 1리터가 있어. 그리고 메세인도 1리터가 있어. 그럼 얘네들 분자수 어때? 같지? 알아들어? 분자량비가 몇 대 몇이야? 분자량이 44, 16이지. 한 개의 질량비가 44 대 16. 100개의 질량비도 44 대 16. 그치? N개의 질량비도 44 대 16이겠지. 돼? 그러겠지. 몇 그램인지 몰라. 하지만 질량비는 44 대 16이겠지. 그러지 않겠니? 부피분의 질량 뭐니? 밀도지. 밀도비가 분자량이야. 그래서 기체에서는. 그래서 분자량이 크잖아? 가라앉아. 분자량이 작잖아? 붕 떠. 그래서 LPG 알아? LNG 알아? LNG의 주성분이 메테인이잖아. LPG의 주성분은 누구게? C3H8. 얘 분자량 몇이게? 36 더하기 8 하면 되잖아. 그치? 수소 원자량 1이니까. 아는 거지? 그리고 얘 분자량은 16이잖아. 공기. 야, 공기 뭐로 돼 있니?
공기.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몇 대 몇째 비율로? 대략 8대 2. 대략 뭐 78.9%, 80, 아니 20.1%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러고 있지? 아무튼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분자량을 나타내 보면 공기가 28.8 요 정도 돼. 29 정도 돼. 그러면 얘는 뜨겠지. 분자량이 작으니까 밀도가 작아. 얘는 분자량이 크니까 밀도가 크겠지. 가라앉아. 그래서 가스 검출기를 LPG 가스를 쓴다 아래쪽에다 두고 LNG 가스를 쓴다 위에다 둔대. 알아? 기체에서 밀도비는 분자량비. 알아들어? 이게 문제에서 엄청나게 활용되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얘는 어려운 문제에 활용이 돼. 부피비 무슨 비? 분자수비. 밀도비 무슨 비? 분자량비.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 활용되거든.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돼? 한 페이지 넘겨봐. 한 페이지 넘겨보면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치? 표준 상태야.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은 무슨 상태? 표준 상태. 표준 상태야. ATM은 기압이야. atmospheric pressure. 알고 있니? atmosphere가 대기잖아. 대기압에서 atmospheric pressure의 앞글자 ATM만 따서 기압이라는 단위로 만들었어. 1기압. 0도씨 1기압은 표준 상태 또는 표준 상태. 뭐 영어에서 번역된 거겠지? 스탠다드 템퍼러 체인지 프레셔 해서 STP도 표준 상태. 어떤 단어로 나와 있든 0도씨 1기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 STP에서 라고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럼 0도씨 1기압이구나. 표준 상태에서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0도씨 1기압. 알아들어?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야. 우리 숫자 2개, 오늘 배운 수업에서 2개의 숫자를 외운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랑 22.4리터라. 알아들어? 분자량이야 뭐 하다 보면 외워지게 돼. 응? 그러면 22.4리터가 1몰이야. 알아들어? 그러면 11.2리터면 산소기체가 11.2리터 있어.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겠지? 1몰이 22.4리터야. 야, 33.6리터가 있어. 이산화탄소가 33.6리터가 있어. 몇 몰이야? 2분의 3몰이겠지? 1.5몰. 21.4리터가 1몰이야. 어떻게 하면 돼? 22.4리터로 나눠보면 돼. 얘가 몇 덩어리 있느냐잖아. 기체 33.6리터에는 1몰이 몇 덩어리 존재하느냐. 22.4리터로 몇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느냐. 알아들어? 되지? 자, CO2가 33.6리터 있대. 몇 몰이야? 1.5몰이야. 그럼 몇 그램이야? 66g이야. 알아?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기체의 부피를 통해서 몰수를 계산하잖아? 그럼 앞서서 했던 요걸 활용해서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 일단은 완전히 요 공식과 1몰의 부피분의 기체의 부피로 몰수 계산하는 것까지 연결이 후두둑 돼야 돼. 근데 지금 당장 그게 되겠어?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 뭔 말인지 알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단다. 오케이? 기본. 근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 한 텀은 넘겼어. 1단원의 절반은 넘긴 거야. 다음 주에 아마 화학 반응식 조금 하고 넘어갈 거야. 그럼 2단원이겠지?
미쳤어? 문제도 풀어야지. 문제 푸는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 적지 말고 적을 게 더 있어. 적을 게 더 있어. 오늘은 30분까지는 더 안 할 거야. 다음 주에 더 할 거야. 대략 30분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면 돼. 싫어하는 거 봐. 욕하지 말고. 자, 아무튼 니들 숙제를 낼 건데 숙제를 먼저 내자. 그러면 숙제를 먼저 내고 숙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 하나 알려주려고 해. 아이고 야, 우리 완자 있잖아. 완자. 화학과 우리 생활은 화학 넘어갈게. 그래서 25쪽부터 어려운 거 35쪽까지 할 건데 숙제를 낼 건데 34, 35쪽은 못 푸는 게 많을 거야. 읽어라도 와. 알았어? 읽고 2분 정도 고민하고 못 풀겠으면 넘어가.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 알았어? 내가 풀어주면 돼. 그리고 28쪽, 29쪽도 얘는 해볼 만하겠다. 해봐. 틀려도 돼. 지금 틀리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틀리는 게 나아. 지금 틀리고 시험 볼 때 안 틀리는 게 낫지. 숙제 냈어. 숙제 냈어. 근데 숙제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 몰수를 비교했는데, 분자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얘들아, CH4가 있고, 뭐 할까? CO2가 있어. CO2가 있어. CH4 있고 CO2가 있어. 얘네들이 말이야. (1g의) 부피비. 기체잖아. 부피는 무슨 비? 부피비는 분자수비. 1g의 뭐를 의미하는 거야? 분자수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분자수 몰수야. 알아들어? 개수야. 몰수 개수야. 알았어? 분자수 몰수야. 알겠니? 분자수 몰수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1g의 부피, 1g의 몰수. 1g 뭐야? 질량이지. 1g의 몰수 계산식이 어떻게 돼? 몰 질량분의 질량이지. 돼? 1g의 부피비, 1g의 분자수비, 1g의 원자수, 몰수, 물질의 양, 비 또는 원자수, 비 하고 나오잖아. 뭐가 나왔든 분자량 분의 1을 하는 거야. 시작이. 알겠어? 아마 숙제하면서 느낄 거야. 거의 모든 문제에서 이런 식의 보기에서 오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물질 가와 나 1g 속에 원자수, 분자수 얘네들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1g의 부피비, 분자수비, 몰수비, 원자수비 하면 일단 몰질량분의 질량 1g, 분자량분의 1로 시작을 하라고. 돼? 1g의 몰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이야 1g의 부피비, 분자수비, 몰수비, 원자수비 이렇게 나오면 같은 단어가 있어. 1g 속에 이거와 다른 표현인데 같은 단어가 단위 질량당, 단위 질량 속에 단위 질량이 있단다. 단위 질량은 뭐게? 1g이야. 1g이 단위 질량이야. 또 뭐 있어? 1kg도 단위 질량이야. 1톤도 단위 질량이야. 질량 단위에 일자 붙어 있는 게 단위 질량이야. 그럼 단위 시간은 뭐야? 물리에서 1초야. 1분. 1시간. 하루? 하루도 단위 시간이야. 일주일도 단위 시간이고. 시간 단위에 일자 붙으면 단위 시간이야. 알아들어?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초를 기본 단위로 하잖아.
그지? MKS 단위.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기본 단위가. 그지? 근데 화학은 그램이 CGS 단위를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를 기본 단위로 쓰는. 그래서 단위 질량 1g이야. 1kg도 되긴 하지만 화학은 그램이야. 알겠니?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는 같은 질량이라고 표현되면 약간 의미는 다르거든? 같은 질량이면 1g은 아니잖아. 그지? 다른 질량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냥 1g으로 잡아. 이렇게 해서 비율 잡으면 되거든. 알아들어? 그리고 비슷하게 또 표현되는 게 같은 질량 대신에 구체적으로 Wg 속에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W를 1g으로 먼저 잡는 거야. 나중에 W 계산하면 되지 뭐. 알아들어? 이렇게 해서 원자 수비 하고 나오면 분자의 몰수를 계산한 다음에 얘 5, 얘는 3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돼? 얘들아, 저렇게 아마 저런 문구가 잘 나올 거야. 이런 식의 것들도 있단다. A와 B로 이루어졌어. 분자인데 A라는 원자와 B라는 원자로 돼 있어. 아니 이거 말고. 둘 중에 하나는 A2와 AB2야. 가와 나 중에 하나가. 누가 가인지 몰라. 그 다음 그래프에서 부피 나와 있고 질량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대표적인 얘가 이렇게야. 얘가 V리터, 얘가 2V리터 이렇게 있고 질량이 Wg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얘가 가, 얘가 나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얘처럼 문구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질량의 부피비지 저거야. 같은 질량 속에 Wg 속에 부피비란 말이야. 그럼 분자량 분의 1로 처리하라 그랬지. 가의 분자량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비율은 알 수 있어. 어떻게? 가의 분자량을 가라고 하자. 가가 가의 분자량이야. 가의 분자량 분의 1 하고 나의 분자량 분의 1 한 개. 몰수지? 분자량 분의 1. 분자량 분의 1. 1g의 몰수야. 몰수비가 몇 대면? 1대2. 부피비가 분자수비. 몰수비 돼? 그렇게 해서 1대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내항 외항에서 가분의 2는 나분의 1 그지? 나는 이렇게 되면 그냥 등식만 성립되면 돼. 같으면 되잖아. 그지? 가의 분자량 몇? 2. 나의 분자량 1. 그지? 얘 분자량이 2. 얘 분자량이 1이면 누가 가겠어? AB2겠네. A2. 여기에서 조건은 A의 분자량보다 B의 분자량이 더, 바뀌었다. B2랑 A2. 쏘리.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이게 아마 수능에도 나오고 했을 거야. B2.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A와 B의 원자량비는 어떻게 되니? 하고 확장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A 더하기 2B 대 2B는 2대 1. 그지? 분자량비로 넘어가.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개지만 알아들어? 어쨌든 얘를 활용한 문제인 거야. 같은 질량 속에 부피비. 부피는 무슨 비? 분자수비, 몰수비. 알아들어? 아마 오늘 숙제를 해보면,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숙제를 해보면 뼈저리게 느낄 거야. 1g 속의 원자수비를 뼈저리게 느낄 거야. 메테인하고
뭐 할까? 자, 메테인하고 에센이라고 하거든? 얘네들 1g의 원자수비는 몇 대 몇이게 하면은 분자량 몇이야? 16. 그럼 수소 원자수 1g 속의 수소 원자수 비는 하고 물어보면 얘 16분의 1. 얘 몇이야? 분자량 24 더하기 4. 알지? 24 더하기 4니까 28이야. 28분의 1. 그치? 일단 이렇게 분자량 분의 1 먼저 한 다음에 수소 원자수 4개, 4개. 똑같네? 그치? 돼? 그럼 얘네들 그냥 뭐 이렇게 약분시켜도 되고. 그럼 28대 16. 4로 약분되네. 7대 4. 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문제를 만들어 본 거야. 1g 속의 수소 원자수 비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 얘네들 분자량 분의 1 먼저 하는 거라고. 문제 푸는 과정 단계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배운 내용은 이거라고. 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거라고 저 짓을. 못 푸는 문제 굉장히 많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시작이 꽤 늦은 편이라서 내일 모레가 3월이잖아. 근데 화학을 처음에 야 그치? 내 마음이 급해서 그래. 내 마음이 급해서 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숙제도 좀 빠듯하게 내고 하는 편인 건 이해해주고, 못하겠다 그러면 자꾸 연락 주세요. 내가 처음에 문자를 남기게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8443으로 한 건 처음이야. 처음이야. 8443. 다시 보냈지? 눌러줘. 꺼줘. 또 가면 얼굴 이따만 해져. 사람들이 얼굴 되게 큰 줄 알단 말이야. 조금밖에 안 큰데.